자, 어제 저녁 때요. 또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을 하셨죠. 예, 저는 이제 방송을 하고 있는 중간에 이제 갑자기 그 얘기가 나와가지고 뭐 최고위원회에서 송영길 의원과 그 김용 전 대변인이 뭐 피선거권이 없다 이런 이제 그 주장을 하면서 두 사람의 이제 출마를 막으려는 뭐 그런 움직임이 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방송 중간에 제가 이제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확인을 해보니까 이제 그게 사실이더라고. 아, 이제 기가 막힙니다. 물론 이제 당원 당규 이게 이제 논란이 될 이유조차가 없었다라는 게요. 예. 예외 조항이 이미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비를 뭐 6개월 이상 안 내거나 뭐 복당을 한지 뭐 일정한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은 뭐 피선거권이 없다라는 규정이 있지. 규정이 있는 거는 맞는데 그 규정을 있는 그대로 적용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문정복 또 누굽니까? 그 박규환 그다음에 박지원 그 어린 박지원 어린 놈의 새끼야. 예? 이 세 명의 최고위원이 반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게 예외 조항이나 예외 규정이 없으면은 당원 당규를 엄격히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 있는 건데 그 예외 그 규정이 이미 있잖아요, 당원 당규에. 그래서 당무위원회에서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규정이 이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뭘 당원 당규를 위반했다, 뭐 특혜를 줬다, 뭐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야. 당원 당규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면 되는 거지. 근데 자기들이 그 당원 당규 밖에 있는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이 청래당 최고위원들이 당원 당규 밖에 있는 권한을 행사하려고 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논란이 있으면 당무위원회에 붙이면 될 문제인데 자기들이 최고위원회 선에서 이 후보를 막으려고 한 거잖아. 이거는 당원 당규를 오히려 위반하는 행위라고 봐요. 최고위원들한테 그런 권한까지 준 게 아니잖아요. 복만삼님, 이 방에서 문 5글자를 퍼뜨렸던 전라 쪽은 서미와 몰표, 경상 쪽은 정민철 목표, 몰표, 이런 식의 전략으로 지금은 여러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복만삼님, 그 정민철 제가 정민철 한번 밀어보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정민철 이번에 뭐 이제 청년 최고위원이 무산이 되면서 이것도 그 정민철이 제가 지금 시간이 안 돼가지고 분석을 못 해드렸는데 이거를 다른 최고위원들이 이렇게 다른 평론가들이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요. 친청 쪽에서 청년 최고위원 후보를 이제 준비를 못 해가지고 정민철 후보가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이제 매우 높죠. 네. 그래서 이제 청년 최고위원 제도를 이제 반대를 한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또 하나 봐야 될 측면이 뭐가 있냐면은 저는 이제 청년 최고위원은 이제 따로 선출을 하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5명 중에서 이제 여성 1명, 청년 1명, 그러니까 5명의 최고위원 중에 청년이 1명 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4명으로 줄게 되죠. 여성까지 포함해가지고 최고위원이 4명으로 줄게 되는데, 1명이 줄어들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청년 최고위원만 뺏기는 게 아니라 다른 최고위원들, 그러니까 그 친명 쪽 표를 잘 분산을 시키면은, 친청 쪽이 1명도 안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구도가 되는 게 제가 볼 땐 더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청래당 쪽에서 정민철이 최고위원이 되는 것도 본인들이 별로 내키지 않는 일이기도 하지만은 최고위원이 4명으로 줄어들게 되면은 친명 쪽에서 이거 간단한데 계산이 친명 쪽이 이제 그럼 4명을 뽑는 거잖아요. 4명을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지금 김민석 여론조사만 놓고 보면은 김민석 의원의 지지율하고 송영길 의원의 지지율을 합치면은 60%가 돼요. 60%가 되잖아.
그러면은 60%를 4로 나누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정확히 뭐 나누기가 쉽지는 않지만은 60%를 4로 나누게 되면 둘씩 짝져가지고 예 이거 반반씩 나눠 갖는 거죠. 그러면은 15%씩 가져가요. 우리 민주당 친명 유권자들이 머리를 잘 써가지고 4명한테 전략 투표를 하는 거야. 어? 한 명은 이제 청년 조금 빼도 되니까. 그러면은 2명씩 이렇게 커플을 지을 수 있잖아. 런닝메이트를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이건태, 서미화, 한조는 그래서 뭐 주민등록번호 무슨 뭐 끝자리가 뭐 1번인 분은 홀수인 분은 뭐 이건태, 서미화조를 찍고 또 주민번호 뒷자리가 뭐 그 홀수이신 분들은 뭐 김용 또 누가 있습니까? 예. 아무튼 뭐 김용하고 뭐 박선원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둘씩 짝지어 가지고 전략적으로 투표를 해버리면 저 같은 이제 유튜버들이 잘 유도를 해가지고 전략적으로 투표를 하면은 60%를 넷이 나누니까 이 15%씩 투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그 10% 이상 투표를 하면 최고위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15%씩 다 받아버리면은 친청이 한 명도 당선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반면에 친청 쪽은 3명이 나오잖아요. 3명이 30%를 셋이 나눠 가져야 되니까 셋이 나눠 가지면은 10%씩 밖에 안 되잖아. 그죠? 10%씩 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정민철 한 명에다가 나머지 4명이 다 친명 쪽으로 그냥 최고위원이 다 되는. 그러니까 정민철 한 명만 최고위원이 되는 문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나머지 최고위원 4명까지 친명 쪽으로 확 쏠려버리는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민철 이 청년 최고위원을 하면 친청계는 최고위원에 한 명도 못 들어가는 이런 구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청래당 쪽에서 이거 목숨 걸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청년 최고위원을 막은 거예요. 그래서 선호 투표를 시비 건 게 아니고 저는 애초부터 얘네들이 이제 머리를 쓴 게 뭐냐면은 그냥 청년 최고위원을 막아버리면 뭐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안 그래도 뭐 지금 2030이 민주당에 등을 돌리고 있다. 그래서 2030에 집중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밑도 끝도 없이 이게 또 설명하기도 복잡하잖아. 응? 밑도 끝도 없이 자기들 이해관계 때문에 청년 최고위원을 반대를 하면은 욕을 쳐먹을 수밖에 없죠. 몰매를 맞고 이게 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선호투표제가 제가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그랬잖아. 선호투표제를 하건 재투표를 하건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인데 선호투표제가 마치 정청래한테 불리한 것처럼 여론을 만든 거예요, 이것들이. 자기들도 알아요. 선호투표제가를 하건 재투표를 하건 크게 달라질 게 없다라는 걸 자기들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선호투표제를 물고 늘어졌냐 하면은 선호투표제를 물고 늘어져가지고 청년 최고위원 문제를 그죠? 일종의 딜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성공을 했지, 그죠? 마치 선호투표제는 자기들이 양보한 것처럼 이런 모양을 만든 거예요 지금. 근데 제가 볼 때는 본질은 그게 아니고 선호투표제는 정치적 명분으로 이용을 한 거고 청년 최고위원을 지금 막기 위해서 이런 짓을 한 거다. 그래서 정민철만 막으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4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구도가 나오면은 친명 쪽이 그죠? 전략 투표를 통해 가지고 친청 쪽을 다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카드가 나오지. 그럼 제가 볼 때는 쉽게 5명을 모두 친명으로 최고위원을 넣을 수 있는 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게 짝짓기도 쉬운 게 뭐냐 하면은 송영길을 찍는 사람들은 송영길 런닝메이트들을 2명 찍으면 돼요. 간단하죠, 그죠? 이게 뭐 복잡할 것도 없어. 송영길 의원하고 런닝메이트를 움직이는 의원들이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송영길 의원한테 투표하시는 분들은 송영길과 런닝메이트인 최고위원들 2명한테 찍으면 돼.
그 다음에 김민석 의원과 런닝메이트로 움직이는 최고위원들이 있습니다. 그 김민석 의원에게 투표할 사람들은 그 두 명의 최고위원에게 투표를 하면 돼요. 물론 이제 김민석 의원 쪽에 최고위원들이 표를 많이 받겠지만은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매주 그 투표가 진행이 되니까 상황에 따라서 표를 좀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4명 다 5명 다 친명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카드가 이게 청년 최고위원 카드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청래당 쪽에서는 목숨 걸고 막으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속은 거예요. 저는 친명 의원들 속은 건지 아니면 속아주는 척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선호투표는 그야말로 미끼였다, 미끼. 저는 차라리 이번에 좀 잘못했다라고 판단이 드는 게 최고위원회에서 선호투표를 양보를 하고, 저는 그런 입장이었어. 선호투표를 양보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재투표하는 건 그냥 시간 좀 더 걸리는 것 뿐이었기 때문에 선호투표를 양보를 해가지고 인심 쓰는 척하고 청년 최고위원을 밀어붙였어야 돼요. 근데 이번에 좀 전략을 잘못 짠 것 같아. 뭐 최고위원회에서 어떻게 논의가 됐는지를 제가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친명 쪽 최고위원들 예컨대 강득구 의원이나 황명선 의원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제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제가 볼 때는 선호투표제를 포기를 하고 청년 최고위원을 가져왔어야 된다. 그랬으면은 정민철 최고위원을 이제 정민철 그죠? 부의장을 바로 최고위원으로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최고위원 선거 자체가 아주 우리가 편안하게 갈 수 있는 그런 구도가 될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방송이 결정이 날 때가 제가 방송 쉬는 날이어가지고 이거 뭐 자세히 말씀 못 드렸는데 어쨌건 간에 뭐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뭐 아쉬워도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이제 최고위원 선거를 하면서 우리 당원들과 유권자들이 조금 더 영리하게 투표를 하시면은 얼마든지 좋은 결과 저는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정민철 그 후보 얘기를 하다가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이제 정민철을 제가 볼 때는 밀어야 될 때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정민철 후보가 과연 이제 컷오프를 통과할 수 있을런지 없을런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정민철을 미는 것보다는 아까 복만삼님이 정민철을 밀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민철은 나중에 또 김민석 의원이 당대표가 되시면은 뭐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적절한 시점에 청년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이런 이제 뭐 과정을 거치든지 해서 뭐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될 사람을 우리가 뭐 굳이 뽑아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정민철은 이번에 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를 하긴 했지만은 뭐 지명직이 됐건 아니면 추후에 청년 최고위원 선출 과정을 다시 거치건 청년 최고위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에는 글로 표를 주시면은 그게 사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 그래서 굳이 저는 우리가 한 표가 지금 아쉬운 상황이니까 좀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셔가지고 투표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 어제 아무튼 밤에 이거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그 송영길과 김용을 후보 등록을 못하게 문정복과 그 최고위원들 청래당 최고위원들이 태클을 걸었는데 뭐 이게 난리가 났어요. 관련된 뉴스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오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전당대회 출마 자격 미달 논란이 불거진 송영길 의원과 김용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출마를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기로 했습니다. 앞서 당대표 후보로 등록한 송 의원은 전당대회 날로부터 입당 6개월 요건을 채우지 못했고 최고위원에 출마한 김 전 부원장은 당비를 미납하면서 자격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하지만 친청계 최고위원들의 반대에도 당 지도부가 예외적으로 이들의 출마를 허용하자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친청계 문정복 최고위원은 회의 도중 뛰쳐나와 과도한 혜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당대표를 출마하시겠다고 마음 먹으신 분이 당의 당대표 선출의 기본적인 공고 내용조차도 숙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러면서 송 의원이 자신의 출마를 반대하는 최고위원에게 정치 생명을 끊어놓겠다는 말을 했다고도 했습니다. 모 최고위원에게 정치 생명 끊어놓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면 이거 어떻게 이걸 받아들여요? 그런 얘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당의 최고 어른이시잖아요. 이제 육선이시고 조금 느긋하게 당의 원칙이 무너지지 않게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청래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낸 조승래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차라리 이번 전당대회는 그 어떤 제한도 없는 무제한, 무규정 전당대회로 치르자며 원칙의 문제를 의리의 문제, 기준의 문제를 동지애로 포장하지 말자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송 의원은 돈봉투 살포 의혹으로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 금품 수수 사건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 탄압으로 인해 자격 요건이 미달된 거란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3시 당무위원 회의에서 해당 사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네, 이미 결정이 났죠. 나서 이제 송영길 후보와 김용 후보가 출마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 정복이 형 진짜 왜 그래? 민주당을 정복하고 싶은가? 예. 아니 그 쓸데없는 논란을 일으켜가지고 이게 청래당 사람들이 모두 들고 일어나서 당원 당규를 위반을 한 거다, 특혜다, 혜택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특혜일 게 아니 특혜를 주도록 예외 조항을 주도록 예외를 두도록 당원 당규가 규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당원 당규대로 하는 거예요 이게. 송영길한테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니고 김용한테 특별한 특혜를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당원 당규에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도록 정해져 있기 때문에 당무위원회에 부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당무위원회에서 보니까 야 이거는 당원 당규 위반이다. 혹은 야 이거는 특혜다. 이런 이제 판단을 하면 당무위원회에서 출마를 부결을 시키면 되는 거지. 그래서 최고위원회가 해야 될 일은 뭐였냐면 애초부터 최고위원회가 후보들의 출마 자격을 심판할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심판할 권한이 없는 거고 그 권한은 애초부터 당무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최고위원회가 할 일은 당무위원회에 물어보면 되는 거야. 부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원 당규에 규정이 돼 있는 문제야. 그거를 근데 문정복이 뭔데 자기가 그 임의로 그 출마 자격을 자기가 결정을 합니까? 최고위원회에 그런 결정 권한이 어디 있어요? 당원 당규 어디에 그런 결정 권한을 명시한 게 있냐고. 당무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돼 있는 거잖아. 그럼 최고위원회에서 이게 논란이 되면 당연히 당무위원회로 올리면 되는 거야. 그게 당원 당규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말도 안 되는 트집을 잡아가지고 우기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우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월권을 하는 거예요. 송영길 의원이 기자회견을 해서 김용 전 부원장하고 후보하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가처분 신청을 하면은 다 인용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당원 당규에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당무위원회로 붙이는 것 자체를 막을 권한이 최고위원회에 없는 거지. 그거를 왜 자기들 멋대로 하려고 그럽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볼 때는 정청래가 자기는 몰랐던 것처럼 인심 쓰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요즘에 그 정청래의 전략은 뭐랍니까 이게 읍소 전략? 응? 동정표 전략인 것 같아요. 최근의 양상이. 아니 자기가 전직 당대표고 최고위원회에서도 그 청래당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본인이 당대표는 사퇴를 했는데 지명직 최고위원들은 최고위원직을 유지하는 게 이게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최고위원으로 출마할 사람이 룰을 결정하는 아니 이성윤이 그러고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러고 사퇴를 했잖아. 청년 최고위원 제도나 선호투표 제도나 이게 룰을 정하는 건데
당대표 선거 룰을 정하는 거잖아. 이거를 이성윤이 지가 결정해놓고 그러고 사퇴를 했어. 최고위원 출마한 사람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짓거리냐고. 어? 선수가 심판 보고 있는 꼴인 거잖아요. 지금 하는 짓이. 뭐 참 기가 막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면서 자기들이 무슨 피해자인 양 피해자 코스프레 해가지고 동정표라도 받아보겠다. 뭐 이런 제가 볼 때는 뭐 수작인 것 같은데 과연 이걸로 동정표가 나올까요? 제가 볼 때는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봅니다. 예, 오히려 송영길 의원이나 김용 의원한테 더 도움이 되는 거 아니야? 얘네들이 궁지에 몰리니까 저는 이제 유시민 그 매부쇼 출연도 그렇고 그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흔히 얘기하잖아요. 사람이 자꾸 밀리게 되고 궁지에 몰리게 되면 무리수를 둬요. 이걸 어떻게 한 방에 뒤집어 보겠다고. 사실 그 유시민이 뭐 유시민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이번 뭐 지난번 합당을 저는 유시민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그 귀인이 아닌가 그 이재명 대통령의 그 블랙 이재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이재명의 충신이 2명이 있다 지금. 이재명 정부를 가장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돕고 있는 보이지 않는 영웅들이 있는데 한 명이 누구냐면 장동혁. 그죠? 장동혁 오늘 뭐 재원전인데도 올림픽 공원 가가지고 뭐 주접 떨고 앉아 있잖아. 그리고 대통령한테 막 막말하고 국민의힘을 잡고 태극기 부대로 끌고 가고 국민의힘은 난장판이 되고 민주당이 4분이 나가지고 지금은 가만히 앉아서 감 주워 먹을 때인데도 지가 막 똥볼 차가지고 국민의힘 지지율을 막 오히려 떨어뜨리잖아요. 그리고 장동혁은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통령의 이제 블랙 요원이 아니냐 뭐 이런 제가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진짜로 그런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대통령하고 무슨 핫 라인이 있어가지고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장동혁이 보수 세력을 괴멸시키고 민주당이 중도 보수까지 영토를 넓힐 수 있도록 장동혁이 맹활약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 명의 블랙 요원이 누구냐 하면은 유시민이에요. 유시민이 진짜 귀인입니다. 그동안 결정적일 때마다 유시민이 나타나가지고 민주당을 이재명 대통령님을 도와준 적이 결정적일 때마다 유시민이 판을 바꿔놨어요. 그죠? 그 합당 문제도 사실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합당을 지지하는 당시에 올 2월 달에 합당을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았어요. 여론조사에 보면은. 그래서 야 정청래가 이거 당원투표로 가자라고 이제 계속 우기고 있었잖아. 당원투표에서 가면은 사실 이게 쉽지가 않았어. 당원투표 붙였으면은 이게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제 또 조국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린 이런 당원들 뭐 유권자들이 적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정청래가 당원투표에 붙였으면은 당원투표에서 우리가 질 위험성이 대단히 컸어요. 근데 유시민이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그죠? 뭐 조국이 뭐 대통령 되려면 본류에 합류를 해야 된다. 민주당 들어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면서 판이 확 뒤집어졌어. 예? 그때 이제 문조털레유가 대유행을 하게 되는 시점이 언제냐면은 제가 이제 그 뭡니까 지금 10만 유튜버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렇게 뭐 동접이에 1만에 가까운 이런 대형 유튜브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공을 세운 게 우리 맛조개 선생님이에요. 맛조개 어르신이 그때 합당 그 조국 대권론을 얘기를 하면서 문조털레유가 쫙 퍼집니다. 그러면서 문조털레유의 창시자가 도대체 누구냐? 막 곳곳에서 제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서 그때 시청률이 거의 2배 가까이 뛰었어요. 유시민 덕에 시청률이 2배가 떴어 제가. 그리고 이제 합당도 나가리가 되고. 그래서 그때 저는 이제 유기인이라는 제가 이제 그런 뭐 말도 하고 그랬는데 유시민 그 우리 맛조개 어르신이 1등 공신이다. 합당 저지를 하는데 1등 공신이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평택을 선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평택을 선거 때, 그러니까 보궐선거 때
지방선거 보궐선거 때 유시민이 조국이 평택에서 1등을 하거나 2등을 했다면, 그랬으면은 판이 또 한번 크게 바뀌었을 거야. 특히 2등을 하고 조국이 2등을 하고 김용남 후보가 3등을 했다라면은 털레반들이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김용남을 욕하고 친명들을 욕하고 뭐 합당을 안 해서 졌다는 둥 난장판이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사전투표 하루 전날 유시민이 나와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김용남을 까고 조국을 밀었어요. 이러면서 민주당 지지층들이 그때 또 결집을 한 거야. 유시민 때문에 재수 없어가지고 야 이거 조국 2등 되면 안 되겠다. 그냥 결집을 해가지고 야 김용남 밀어야 된다. 김용남 불쌍하다. 너무 후디려 패니까 막 유시민이 사전투표 전날 막 김용남을 그냥 난도질 해놨잖아.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건 아니다. 야 우리 용남이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결집이 된 거예요. 예, 스프링조이님 뒤늦게 들어와서 앞에 듣고 있어요. 위대한 빛의 혁명을 되새기니 뭉클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바람에 저는 조국이 3등이 됐다고 봐. 우리 맛조개 어르신 덕에. 그 조국이 3등을 했으니까 저놈들이 할 말이 없지. 만약에 2등을 했다. 그러면은 지금 아주 난리가 났을 거라는 거야, 털레반들이. 그래서 그때 또 유시민이 민주당을 살린 거지. 그죠? 민주당을 살린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당대표 선거 앞두고 완전히 뭐 이재명 대통령을 그냥 까버렸잖아요. 그동안 정청래나 김어준은 나름 그래도 명파리를 했잖아. 그러니까 조털래는 명파리를 계속 하면서 교묘하게 이재명 정부를 흔들고 까고 이렇게 해왔어요. 교묘하게. 그렇잖아. 막 김어준이 내가 반명이다. 뭐 이런 적 없잖아요. 그죠?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 뭐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려면 보안 사건을 폐지해야 된다. 뭐 이런 논리였잖아. 정청래도 그렇게 대통령을 괴롭히면서도 겉으로는 뭐 이재명과 정청래가 한 몸이다. 내가 뭐 이재명의 의리를 가장 잘 지킬 거다. 이러면서 명파리를 계속 해왔다고. 그래서 우리 당원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헷갈리는 당원들이 맞는 거야. 지금 털레반 당원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헷갈리지. 아니, 정청래도 친명인데, 김어준도 친명이다. 조국도 친명이다. 이러면서 이 가르마가 안 타지잖아. 근데 이번에 매불쇼에 유시민이 나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반정부 선언, 반명 선언을 확 해버리니까 선이 확 꺼지는 거야, 이번에는. 이제 더 이상 명파리를 할 수가 없는 지경을 만들어 놓은 거지, 유시민이. 이런 면에서 보면은 우리 맛조개 어르신이 진짜 귀인 아닙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 맛조개 어르신이 튀어나와가지고 완전히 그냥 커밍아웃을 제가 그래서 뭐 유실금이라고 조롱을 하는데 그 천기를 막 그냥 질질 흘리는 거예요. 천기 누설 정도가 아니고 막 질질 흘러요. 비밀이 자기들만의 비밀이 조털레위의 비밀이 막 줄줄 흘러. 그 얘기하면 안 되는 얘기를 뉴스공장 나와서 매불쇼 나와서 매번 떠들어대는 거예요. 야 조국이 대통령 되려고 하는 거야 지금 합당하는 건. 그죠? 야 김용남을 죽여야 돼. 그리고 이번에는 야 우리 반명이야 원래. 반명이 아니라 우리는 반정부야 반정부. 무슨 반명이야 반정부지. 아 이래버리니까 판이 완전히 다 정리가 되는 거야 지금. 그래서 지금까지 민주당 지난 1년 동안 여러분들 곰곰이 한번 돌이켜서 보면은 우리 그 맛조개 어르신이 진짜 이재명 대통령의 그 블랙 요원이 아닌가. 장동혁하고 유시민은 제가 진짜 헷갈려요. 뭐 예전에는 제가 뭐 농담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면 헷갈려. 아, 이 사람들이 진짜 블랙 요원 아닌가.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을 이렇게 중요한 시점마다 결정적인 시기마다 맛조개처럼 튀어나와가지고 대통령을 이렇게 도와줄 수가 있는가. 자신의 한 몸을 내던져서. 그 예전에 저는 그 생각이 나더라고. 우리 김민석 의원이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본인 스스로 트로이의 목마가 돼가지고 정몽준 캠프에 들어가서 단일화를 성공시켰잖아요. 그 유시민 작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우리 맛조개 어르신이. 그게 부러웠나 봐. 김민석이 과거에 스스로 이제 007이 돼가지고
스스로 트로이 목마가 돼가지고 정몽준 캠프에 들어가서 후보 단일화를 성공시키고 심지어는 그 여론조사를 노무현 후보에게 유리하게 정몽준 캠프에 이제 대리인으로 나와가지고 협상을 하는데 여론조사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짜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응? 그거는 저기 이해찬 전 총리님이 그 회고록에 그 얘기가 나와요. 김민석이 이거 왜 이러나? 노무현한테 이거 여론조사를 유리하게 만들어서 왔네? 그런 이제 모른 척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게 유시민 작가가 부러워가지고 본인이 이제 숨은 영웅이 돼야 되겠다. 그래갖고 이재명 정부가 힘들 때마다 튀어나와가지고 도와주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정청래는 이게 손발이 안 맞는 게 정청래는 지금 그 동정표 전략, 피해자 코스프레, 피해자 전략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핍박받는 정청래 불쌍하다. 송영길과 김민석이 2대1로 정청래를 두들겨 패고 있다. 나는 불쌍하다. 한 표만 줍쇼. 예, 이 읍소 전략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 맛조개 어르신이 완전히 초를 쳐버린 거지. 읍소 전략이 안 통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웃기게 된 게 송영길의 이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가지고 송영길을 뭐 대승적으로 출마를 할 수 있도록 뭐 도와준 것처럼 요렇게 이제 판을 짜려고 했던 건데 그 전에 이제 맛조개가 그냥 맛조개가 자기한테 막 뿌리고 있어, 그죠? 예? 맛조개가 이제 뭐 셀프로 맛소금까지 막 뿌리고 있는 거야. 와가지고 유시민이 판을 다 깨놓으니까 다 엉망이 돼버리는 거야 지금. 청래당 애들의 구도대로 안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매블쇼 그에서 지금 정청래는 이걸 계획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송영길을 이걸 당원당규 이 문제를 가지고 공격을 해가지고 낙마를 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이제 구도를 가지고 계획을 짰는데 맛조개가 먼저 튀어나와가지고 수요일날 이것도 진짜 절묘하네요. 지금 보니까 그죠? 수요일날 매블쇼를 나온 것도 이것도 다 계획이 있었네. 그러니까 내부 상황을 알고 있는 거야 유시민이. 그래서 정청래가 목요일쯤에 송영길을 당원당규 위반이라고 그래갖고 날리려고 했는데 이거를 내가 막기 위해서 수요일날 매블쇼를 나가가지고 깽판을 쳐야 되겠다. 반정부 선언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정청래가 송영길을 못 자르겠네. 이걸 알고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저는. 훌륭한 분이네요. 이와 관련해서 송영길 의원이 오늘 반론을 했어요. 요거 잠깐만 들어보고 가시죠. 당원 당규에 복당한 지 6개월 안 되는 사람은 죽어도 안 돼 이렇게 돼 있으면은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할 수 없는 건데 당무위원회가 의견하면 예외를 둘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최고위원회에서 당무 열어가지고 뭐 송영길 후보 전직 당대표도 지내신 분이고 그러니까 출마해주자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세 분의 그 최고위원 정청래 측 그 최고위원 문정복, 문정복, 박지원 또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세 분이 완강히 반대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침에 문정복 최고와 박지원 최고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안 받아서 메시지를 남기고 그걸 페북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아니 제가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인데 즉 그 말은 공직선거 피선거권을 부여한 거잖아요. 아니 근데 당직선거 피선거권을 다시 검토한다는 게 자기 모순 아닌가요? 차라리 그때 공천을 주지 말지 그럴 거면. 아니, 그렇죠. 그때도 정청래 대표께서 뭐 감상 규정도 빼고 뭐 맞아요. 특별한 뭐 조치를 했다고 막 자랑을 했잖아요. 그리고 입만 열면 검찰 개혁을 가장 강조한 세력이 정청래 대표가 그 최고인들 아니었습니까? 보안수사권 폐지 안 하면 무슨 난리가 날 것처럼 지금까지 떠들고 있는데 그 검찰 독재의 상징적 피해자인 송영길이 6개월이 안 됐다고 전화 김용을 자격제한하는 것은 자기 모순 아닙니까? 뭐 이런 정당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당원 당규에 복당한 네, 뭐 명쾌하게 정리되는 얘기죠.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그 송영길 의원 뭐 말씀대로 이게 검찰에 검찰 개혁을 주장하는 자들이 뭐 정치 검찰의 최대 피해자들 아니에요. 송영길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이유도 저는 그것도 참 웃깁니다. 정청래가 본인은 이제 탈당을 안 하고 뭐 민주당을 지켰다 뭐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다 썼는데 아니 대한민국 국민들이 송영길이 왜 탈당했는지를 알잖아요. 송영길이 자기 살자고 탈당을 했습니까? 상호님 맛조개 어르신 파이팅. 청래적 맛조개 어르신 감사합니다. 아니 송영길이 정치검찰의 탄압에 민주당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스스로 당을 나가서 어찌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민주당을 지키기 위해서 탈당을 한 거잖아요.
저는 그때 뭐 탈당을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왜 혼자서 다 뒤집어 써야 되느냐. 어려울 때는 혼자 해결을 하고 뭐 좋을 때는 이제 뭐 꿀불 빨라 그러고 뭐 이런 식으로 정치하면 안 된다. 민주당 너무 의리가 없다. 당시에 송영길 의원이 탈당한다고 그랬을 때 저는 반대를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그때 방송에서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송영길 의원이 당시에 파리에 있었잖아요. 들어오지 말고 망명을 해라. 이건 정치 탄압 아니냐. 그래서 프랑스에 윤석열 정권 끝날 때까지 뭐 공부도 하실 겸 그때 뭐 공부가 아니라 강의를 하고 있었죠. 프랑스 뭐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는데 계약 기간도 안 끝났는데 귀국을 했어요. 이렇게 희생한다고 누가 알아주느냐. 송영길 차라리 망명을 해라. 망명을 하고 정권 바뀌면 들어와라. 뭐 그런 내용으로 제가 방송을 했던 뭐 기억도 납니다. 근데 들어오고 나니까 뭐 누가 챙겼습니까 진짜로. 그냥 다 내팽겨쳤잖아요 송영길. 그래서 뭐 감옥도 가고 고생을 얼마나 했습니까. 민주당 당원들도 저는 그때 솔직히 당원들도 의리 없어요. 민주당 뭐 정치인들 의리 없다고 욕하시는 분들 많은데 당원들도 의리가 없는 게 송영길이 이재명 지키겠다고 당 지키겠다고 혼자 나가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소나무당 창당해가지고 광주에 출마를 했잖아. 아니 그 송영길한테 한석 준다고 뭐 민주당이 크게 망합니까? 그 사면 받아가지고 나온 사면이 아니군요 그때는. 아니 그 무슨 개인 비리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한테는 뭐 12석이나 주면서 아니 송영길 소나무당에는 한석을 안 주더라고. 한석을 그 한 3%만 지지를 해주면 될 거를 그거를 안 해주더라고. 난 진짜 너무들 한 거야 그거는. 그래 뭐 비례대표는 본인들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안 준다고 해도 적어도 광주 시민들은 송영길 뽑아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송영길 의원이 뭐 몇 퍼센트 받았더라? 제가 진짜 그때 뭐 실망스러웠어요. 그 송영길 한석만 줬으면은 조금 더 그죠? 뭐 유리한 여건에서 정치 검찰하고 싸울 수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아무튼 뭐 송영길 의원이 탈당한 게 뭐 본인을 위해서 한 일도 아니고 당을 위해서 희생한 건데 그 정청래는 뭐 그걸 마치 사적 이익을 위해서 탈당을 한 것처럼 뭐 그런 주장을 하고 그리고 저기 김민석 의원도 마찬가지예요. 김민석 의원이 뭐 본인 살자고 탈당한 거예요? 그 정몽준 캠프에 합류한 게 본인을 내던져가지고 노무현 정부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켜 보겠다라는 그런 충심으로 한 일이잖아. 그리고 그 뭡니까 김민석의 판단이 옳았잖아요. 그래서 노무현이 대통령이 됐잖아.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18년 동안 개고생한 거 아닙니까 김민석 의원이. 본인 정치 인생이 진짜 끝날 수도 있는 어디 뭐 유튜브 인터뷰하는 걸 보니까 진짜 바닥까지 떨어졌다 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민석 의원이 당시에 뭐 정치적으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죠. 그때 이혼까지 하고 뭐 세기의 결혼이라고 대단히 그 유명한 커플이었어요. 그 이자영 아나운서인가요? 김자영 아나운서인가? 대단히 유명한 커플이었는데 그 어려운 시기에 이제 뭐 이혼까지 하고 진짜 바닥을 치는 그런 고초를 겪었는데 아니 그걸 정청래가 지금 다시 끌어내가지고 마치 뭐 김민석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탈당을 한 것처럼 송영길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탈당을 한 것처럼 그렇게 비난을 하는 게 이게 양심이 있는 놈입니까 없는 놈입니까? 인간이 참 뻔뻔스러운 거죠. 그리고 송영길이나 뭐 송영길 의원이 얘기했듯이 송영길이나 김용이 6개월 당적 유지를 못한 이유가 다 정치검찰의 탄압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리고 송영길 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됐다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이 지난번 그러면은 그 보궐선거에는 어떻게 출마를 한 거예요? 피선거권이 없는데 그럼 정청래가 당원 당규를 위반하고 송영길을 공천을 준 거네. 피선거권이 없다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송영길을 공천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청래잖아. 그러면은 송영길에게
피선거권이 없다라는 주장이 그게 피선거권이 송영길의 피선거권이 당원당규 위반이라면 아니 보궐선거에는 어떻게 공천을 했냐고 정청래가. 그럼 정청래가 당원당규를 위반한 꼴 아닙니까 그거는. 그리고 김용 후보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그 계좌가 압류가 돼가지고 그 당비가 그게 몇 푼이나 됩니까 그거를. 당비를 안 낼 사람도 아니고 계좌가 압류가 돼가지고 당비가 못 빠져나간 문제를 그걸 무슨 당원당규 위반이라고 그래가지고 후보 자격을 박탈하느니 마느니 이따위 얘기를 하는 게 그 양심이 있는 얘기냐고 다 떠나서 상식도 없는 거지. 하여튼 저는 청래당이나 이 문바들의 특징이 이게 내로남불 얼굴에 유일한 장점이 조털레위의 유일한 장점이 뭐냐 하면은요 낚아주기 두꺼운 거예요. 뻔뻔한 거야. 그게 하여튼 유일한 정치적 무기인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내로남불이 가훈이고 문씨지방 가훈이 내로남불이에요. 내로남불이고 그 다음에 친문들의 정치적인 장점이 뭐냐? 낚아주기 두껍다. 뻔뻔하다. 이거 외에는 제가 장점을 모르겠어.